좀 받겠습니다. 예. 업체는 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 다 정비를 하면서 매일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안우현 우리 지역구 위원장님하고 좀 말씀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그래 어느 한 부분이 아까도 나중에 최동일 우리 대표님한테 그런데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해서 그 부분하고 왜 검사를 하다 보니까 4등급짜리까지 지금 교육패차하는데 키로수로 검사 등록증에 검사 키로수를 적어주는데 그 키로수만으로도 얼마든지 조기폐차의 진행 과정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있는데 조기폐차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정비 업계에 얼마 많은 인력들이 소진이 되고 망하고 그냥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이거는 가장 대도시에는 지금 5등급짜리는 안 들어가고 4등급도 많은 제재를 받고 위압감을 넣고 안 구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부분에서 검사 제도와 얼마든지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로봇이나 AI 로봇은 이 정비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오신 장담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지방 소멸부터 생각을 하면 중학생부터 기계 동아리 교육을 해가지고 그대로 가게 되면 지방에서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애는 농구 공부하면 안 돼. 무조건 일반고를 가야 돼. 이게 18년, 20년 가까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공대에 미친 학생들, 우리 한국은 뭐예요? 의대에 미친 존재들. 자, 서울로 어디로 가요? 좋은 학교로. 좋은 학교 안 가도 돼요. 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도 안 가고 돈을 벌고 연봉이 지금 한 4천 이상 되는데 전기차를 끌고 다녀요. 중간직원 놀고 애인하고 데이트하고 그 족족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그 장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제도로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아쉽고요. 세 번째는 전북에 현대가 와서 투자를 하고 한다는데 대학에서 지자체도 교육청도 이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 어마어마한 현대가 지나치고 용인, 수원 저쪽으로는 삼성에서 지나치고 있는데 한다고 하도 맞춤 인력을 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오지 하면은 작년 올해고 교육기부단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육기부를 하고자 해도 폐교 학교만 좀 주십시오. 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 좀 정비업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정비업을 하니까 검사원도 할 수 있고 정비업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정청에서 오늘 안우현 의원님 안 계셔서 너무나 아쉬운데 이반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중구난 방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의 답답함이 현장에 많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슴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되도록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국민청원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거기에 의견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도 본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보다 많은 적극성을 띄고 주변에 알리고 동참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내주신 여러 가지 의견이나 개선안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 1차 때 국회에서 간담회 때 냈던 에어컨 오일 뱅크를 좀 개발 맡고 있는 김한희 씨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못 드려가지고 또
요거는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도 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CFC 감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바들이 없고,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그 아시겠냐면 경기도 쪽에서 그 냉매수 충전기가 법정 정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협회 쪽에서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시다 보니까 참 이게 국회나 이런 분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그때 이제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 CFC 관리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거는 뭐 호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실제로 회수량을 평가해서 안 되면 수리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미국이나 유럽, 호주 이런 데들은 처음 시작할 때 장비에 인증을 받아서 그 법정으로 인증된 장비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또 관리를 안 했을 때는 실제로 그 회사 폐업까지도 당하는 엄청난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국내는 이번에 관리가 빠져 있고 조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냉매 배출하다가 적발해두면 월급 100만 원. 그 사전에 그에 대한 장비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드린 자료는 이렇게 그동안은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아시는데 잠깐 이런 생각이 좀 말씀드려보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회원님들 앞에서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자료에는 실제로 법정 장비화 해야 되고, 법정 장비화 하면서 1년마다 한 번씩이나 주기적으로 해서 회수량은 반드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하는 데에 따른 인원, 그거는 지금 실제로 그 일자리 창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고요. 기존에 그 정비하시던 분들, 대부분으로 이제 정비 쪽에 이런 데 관여하시는 분들은 주된 사업부가 리프트입니다. 리프트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이쪽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회 나오는 첫 그 전문대학이나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는 분들을 간단하게 교육을 해서 실제로 장비 돌려오면서 그 회수량 평가하고 평가한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대기아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맨 뒤쪽에 오면 실제로 그분들이 다니면서 그 했을 때 필요한 기구들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1234YF, 뭐 HC 1342 자동차 쪽에 사용하고 있는 냉매들이 많아서 그거에 더해서 이제 냉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섞여나 안 섞여나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런 제한 사항으로 좀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정책 토론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드리는 자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기 폐차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환경 관련 법이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링이라든지 아니면 CFC 냉매에 대한 568개 문제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협회에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플로의 의견 마지막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그 주식회사 신흥자동차 대표 맡고 있는 김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정책 토론에 참석을 해가지고 좋은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 오늘 패널 분들도 그렇고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업계의 환경이라는 화두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안전이라는 문제가 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30년 전에 우리나라 그 중고차 수출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중동, 러시아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 정비공장을 시작한 지는 2005년도에 부산 강서구에 녹상국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비업을 시작해가지고 대형 성용 그 말 그대로 종합 정비공장을 하고 있고 지금 종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 폐차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조기 폐차 성능 검사를 지금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제가 오늘 2차 이 주제 토론을 봐도 전반적으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 제도를 만들 때 그 기준 연한을 자르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가 시행될 때
인구 5만 이하의 도시차들은 배출가스 검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조기 폐차를 된 차가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러시아나 중동으로 수출이 됩니다. 지구 전체의 총량으로 보면 그 차들이 폐차가 안 되고 거기 가가지고 또 돌아다니면 결국은 지구 온난화 문제나 지구 오염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도 저 섬에 있는 차가 인구 5만 이하의 도시차가 서울 안 가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기 폐차 제도도 4등급, 5등급을 자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연안을 자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갤로포 97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 엔진 좋습니다. 그 차가 왜 필요하냐면 선산에 일이 있다든지 산을 올라갈 때는 이 갤로포 469 차가 현재 있는 차 중에서는 최고 멋집니다. 그 엔진 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가 노후된 것이 아니라 엔진이 노후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엔진이 노후된 부분은 우리 정비기술자가 정말 자동차 정비기술은 손으로 증명된 진실입니다. 그 기술로서 보링을 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기 폐차 제도를 2005년도부터 시행하면서 무조건 연안으로 잘라버리고 거기서 폐차를 시키면 그 차가 폐차장에서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수출업자를 통해 가지고 동남아나 배경으로 수출 갑니다. 이거는 제도 시행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 나오신 대표님들도 우리가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면 분명히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제도에 규제를 받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덕을 본 업체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덕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환경 문제하고 이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 우리 저 김남규 이사장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 지구조합 이사장이시고 항상 제가 지방에서 우리 국토부나 환경부가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할 때는요 항상 위로부터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라. 그러면 밑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정말 우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오랜 세월 기술을 하신 분들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십사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한 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한 성밖에 안 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 지역별 02, 03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차량에 대한 어떤 배출가스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거에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배출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관리, 이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관리가 잘 된 차량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가 훨씬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몇 등급 몇 년부터는 조기 폐차라기보다는 배출가스가 얼마큼 배출되는 실배출 기준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고 최근에는 아까 초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가스 이상이 있으면 차에서 경고가 뜨거든요. 경고가 뜨고 요즘 커넥티드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차주한테 현재 배출가스가 기준이 초과됐다든지 배출가스 저감 자체 이상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고를 보내고 그러한 차량들만 어떤 정기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전환하는 게 전체적인 면에서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질문을 받았고요. 저기 이사장님의 요청으로 1분만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 교수님께서 마무리 좀. 오늘 뭐 주제 중에서 뭐 조기 폐차 주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조기 폐차는 우리 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가 나면 정비를 해서 국토부에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면 그 차가 만약에 내가 타다가 중고차를 매매사가 내오면 그 중고차를 구입할 때 그 소비자가 이 차가 어디가 사고가 났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선제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하는 업체에서는 국토부에 전송을 안 합니다. 구매하는 사람이 이 차가 어디 사고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험사에서 만약에 차가 사고가 났으면 차가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2천만 원 정도, 1,500, 2천 정도 수리비가 나오면 보험사에서 전손을 유도합니다. 전손을 유도해서 거기에 이익이 창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폐차를 시키는지 아니면 그 부활을 시켜서 무허가를 가는지
해서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부하라는 업체에서는 그거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싸게 수리하려고 하다 보면 정품이 안 들어가고 부품 재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차가 국토부에 전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비자는 그거를 차량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에 안전성이라든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기업들이부터 이런 거를 먼저 이 각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전혀 알지 못하게끔 위험을 폭탄을 운전하면서 달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든 원칙적인 그 안전 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어떻든 초기 폐차에 대한 문제적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고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차를 20년을 끌어봤지만 엔진 차 지금 잘 나옵니다. 이제 20년, 30년 타도 돼요. 어떠한 제도로 인해서 이 초기 폐차의 제도가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어떻든 뭐 제가 저희 업계 대변하는 것 같아서 통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요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 오셔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한 우리 자동차 서비스 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요. 오늘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정태경 이사님, 그리고 패널로 나오셔서 특히 좌장까지 해주신 이호근 교수님, 그리고 패널의 노영철 대표이사님, 경권 대표이사님, 최동일 위원장님, 김관규 이사장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서 자동차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2차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전주비전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박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